주유수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노동법 친절하게 알려주는 유튜브 백노무사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유수당은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주유수당이 언제 발생하는지, 계산은 또 어떻게 돼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받아야 될 주유수당은 과연 얼마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요. 주유수당은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개근하면 발생한다. 출근하면 발생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아래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다른 것들은 다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첫 번째, 두 번째만 기억하셔도 주유수당이 발생하는지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일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일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이렇게 세 가지고요. 주유수당이 변경된 행정 해석. 예전에는 세 번째 조건이 조금 써요. 다음 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하는 게 아니고 다음 주 첫 근무일까지 재직했어야 돼요. 이제는 조금 완화돼서 그 첫 근무일 전날, 바로 그 전날까지만 재직하면 됩니다. 재직은 그 회사 소속이면 족하는 것이지 반드시 출근해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8시간 곱하기 시급이에요. 주 40시간 근로하면 8시간 곱하기 시급, 그리고 이 8시간이라는 것은 최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간 48시간, 50시간 근무하시는 분 있더라 하더라도 그분도 그냥 8시간까지만 받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주 40시간인 통상 근로자 있으면 그것보다 적게 근무하시는 분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분들 계산 방법, 이분들도 똑같이 8시간을 주면 이분들이 서운해 하시겠죠? 네, 나보다 일을 적게 했는데 주휴수당 나하고 똑같이 받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비례적으로 적게 계산하라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져 있고요. 일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누면 됩니다. 간단하게 약분한 거예요. 5로 나누면 시급 곱해서 주휴수당 받으시면 되는데, 이 금액 간단하게 예를 들면 내가 주 30시간 근무한다. 여기에 30이 들어가는 거죠, 분자에. 그러면 30 나누기 5 하면 6시간 곱하기 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또 좋은 점이, 매일 근무하는 시간이 6시간씩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정 근로 시간이 월요일은 6시간인데 화요일은 8시간 근무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매일 똑같은 근로 시간이 아닐 때 이렇게 다 합산을 해서 5로 나눠버리면 계산이 아주 간편해집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는데, 이분들은 주휴수당이 애초에 발생이 안 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참고로 발생되지 않는 거 세 가지가 있죠. 주휴수당, 연차 및 퇴직금, 이 세 가지 발생이 되지 않고 추가로 또 적용받지 않는 게 기간제 근로자일 때, 기간제라고 하면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분들, 예를 들어 2년을 계약을 했을 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면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계약 기간이 앞으로는 이제 정해지지 않고 자기가 원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이 되는데, 초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 그냥 또 계약된 대로만 근무할 수 있다. 그렇게 네 가지가 적용되지 않게 되죠. 두 가지만 딱 보시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래요, 본인이. 그런데 어떤 주에 대타 또는 연장 근로를 했어요. 편의점 알바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혹은 파리바게트 적게 근무하시는 단시간 근로자분들이 원래는 초단시간 근로자였는데 이렇게 뭐 대신 해달라고 해서 연장 근로해서 주 15시간 이상이 된 거예요, 어떤 주에. 이런 경우에 평소에 주휴수당 없지만 이 특별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첫 번째 질문. 이번에는 거꾸로 반대로, 원래 소정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만근을 했지만 지각을 해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 돼버린 거죠. 주 14시간밖에 일을 안 했대요, 이번 주에. 평소에는 주휴수당 잘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이번 주에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는지, 네, 상반된 질문이죠. 근데 결과는 반대입니다. 1번 미발생, 2번 발생. 초단시간 근로자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고요, 추후에도 계속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미발생인 거고요. 소정 근로시간이 애초에 주 15시간 이상인 이런 근로자들은 만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 근로시간 줄어들어도 원래 소정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잖아요.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5로 나누면 된다고. 이거 적용해서 원래 받던 거 그대로 받으시면 된다. 그래서 발생이다. 우리가 주휴수당 생각할 때 소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일을, 이 두 개의 개념을 잘 보시면 되는데, 공통적으로 소정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이게 얘네가 중요합니다. 소정이라는 뜻은 사전에서 보면 정해진 바 의미예요. 정해진 바, 사전에 미리 당사자 간 사장님하고 우리 근로자분이 서로 이렇게 근무하자라고 근로시간을 미리 사전에 약정했던 그 시간, 그게 소정 근로 시간이 되는 거고, 그 시간을 언제 근무할 것인지, 그게 소정 근로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휴수당 조건에도 봐도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봐도 소정 근로 시간, 소정 근로일 이렇게 들어있죠. 얘네가 중요한 겁니다. 근로계약을 했어요. 구두계약도 포함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죠.
소정 근로 시간을 정했는데 주 15시간 미만으로 했다면, 예를 들어 주 14시간으로 정했으면 앞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중간에 계약을 또 다시 할 수가 있죠. 우리 많이 바빠져서 이제 앞으로는 소정 근로 시간을 주 20시간으로 하자라고 약속을 다시 하는 거죠. 계약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휴수당이 발생이 되지만, 계약을 다시 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앞으로 계속 발생하지 않는다. 앞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할지 말지는 이렇게, 첫 번째 주휴수당 조건인 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4시간으로 정했으면 처음부터 그냥 탈락이에요. 앞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죠. 1단계 탈락의 문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1단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인 소정근로를 개근할 것, 이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탈락하면 이것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 조건에서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냥 탈락인 거다. 그래서 미발생이다. 두 번째 조건은, 이분은 반대죠. 원래 소정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추후에 개근만 하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개근만 하면 발생이 되는 거지, 실제 근로 시간이 지각이나 조퇴로 인해서 주 14시간을 근무했다 하더라도 그 실제 근로 시간은 전혀 상관이 없다. 중요하지 않다. 실제 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지각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지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출근을 해야 되겠죠. 출근을 했는데 늦은 게 지각이니까, 그렇죠. 출근만 하면 주휴수당은 발생이 된다.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으므로 실제 근로시간 줄어든 건 상관없다. 금액은요, 기존과 동일하게 고정 금액이에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 나누기 5로 해서 처음에 계산한다고 했죠. 그렇게 계산이 되면 그것을 받거나 아니면 빵원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발생하면 고정 금액 받고 미발생하면 0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 줄어들었다고 다시 계산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소정이라는 의미, 이것만 알게 되면 주휴수당은 앞으로 골치 아플 일이 없다. 사례 모두 해결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